이거 멋지네요. 남자는 말한 건 꼭 지킨다는 거 알죠? 러시아 연방 외무장관 세르게이 라브로프는 도널드 트럼프가 남자답지 못한 행동을 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건 농담이 아니라 직접 한 말입니다. 마닐라에서 있었던 35분간의 실패한 회담 후 세르게이 라브로프와 마크 루비오가 아무런 성과 없이 헤어진 뒤 크렘린은 공개적으로 도널드 트럼프를 비난했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는 워싱턴이 앵커리지 합의를 파기했다고 직접적으로 비난했고, 러시아는 약속을 지켰지만 미국은 그의 표현에 따르면 남자답지 못하게 행동했다고 밝혔습니다. 그의 발언을 이번 방송에서 전체적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인용문을 통해 러시아의 외교 수준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그냥 천박한 양아치 수준입니다. 러시아 국민들에 대해선 더 말할 필요도 없고 라브로프의 이런 표현도 옳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다는 겁니다. 마크 루비오가 어제 마닐라에서 사실상 그를 태져놨습니다. 이 내용도 이번 방송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한편 동시에 일론 머스크도 이 일에 뛰어들었습니다. 한 달 전 잠시였지만 세계 최초의 트릴리어네어가 된 인물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쪽으로 방향을 튼 듯합니다. 하지만 이코노미스트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서방이 러시아에 양보하고 우크라이나가 블라디미르 푸틴 개인에게 양보하지 않는 한 전쟁이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자신이 말했듯 값비싼 레스토랑에서 협상하는 세련된 외교관들을 따로 비꼬기도 했습니다. 이것도 인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일론 머스크가 한마디를 했는데 그가 어떤 뉴스를 읽는지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협상 트랙에서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블라디미르 젤렌스키는 미국으로 간다고 발표했으며 미국인들은 전쟁을 끝내기 위한 몇 가지 새로운 계획을 보여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방문에 대해서는 별도의 방송을 준비할 예정이고, 오늘은 모스크바 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왜 크렘린이 갑자기 도널드 트럼프에 대한 태도를 바꿨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이것이 그에게 미칠 위험도 살펴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알렉세이 패치입니다. 함께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이 유튜브 채널을 꼭 구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30만 구독자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이 큰 힘이 되니 잠깐만 시간 내어 꼭 구독 부탁드립니다.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오늘 진짜 외교적 스캔들을 촉발시킨 사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7월 23일 마닐라에서 아세안 외교장관 포럼이 열렸고, 그 자리에서 러시아 외무장관 세르게이 라브로프와 미국 국무장관 마크 루비오가 거의 1년 만에 처음으로 직접 만났습니다. 이 만남은 35분 동안 이어졌지만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마크 루비오는 모스크바에서 따기처럼 받아들여진 발언을 했습니다. 미국 국무장관은 공개적으로 미국인들이 러시아인들과 합의하려는 모든 시도, 심지어 지난해 앵커리지에서 있었던 도널드 트럼프와 블라디미르 아지 푸틴의 직접 만남조차 효과가 없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의 표현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인용하자면 양측이 모두 동의하지 않으면 평화협정을 맺을 수 없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인들은 이에 동의했을 리 없기 때문에 그 시도는 실패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마르코 루비오도 새로운 아이디어와 새로운 개념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제안들은 우크라이나에 받아들여질 수 없고 앞으로도 더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점에서 크렘린이 격분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세르게이 라브로프가 다시 모두에게 도널드 트럼프와 블라디미르 푸틴이 알래스카에서 우크라이나를 넘기기로 합의하고 어떤 합의서에 서명했다는 등의 이야기를 퍼뜨리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세르게이 라브로프의 답변은 마르코 루비오의 모든 발언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7월 24일 키르기스스탄에서 열린 상하이 협력기구 외교장관 회의 후에 그는 젠장, 미국인들이 우리를 배신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모든 책임을 워싱턴에 돌리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인용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앙커리지 합의가 실패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마도 누가 구체적으로 실패했는지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블라디미르 푸틴 본인도 한 달 전에 알래스카에서는 실제로 어떤 합의도 없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도대체 무엇이 실패할 수 있었던 걸까요? 하지만 이어서 세르게이 라브로프의 바로 그 인용문이 나옵니다. 이 인용문은 러시아인들이 초조해하고 화가 나 있으며 당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초조해할 때 그들의 진짜 본성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저질 인간들의 본색이죠. 그들이 평온할 때는 자신들이 외교적이고 제대로 된 대화를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초조해지기 시작하면 저질 인간의 본색이 드러납니다. 라브로프를 떠올려 보세요. 그는 늘 누군가를 바보라 부르며 욕합니다. 초조할 때 그렇죠. 이제 세르게이 라브로프의 말을 인용하겠습니다. 우리의 양심은 깨끗합니다. 아시죠? 이른바 스로보 파차나 식으로 말하자면 네, 한 번 한 말은 그대로 한다. 우리는 말했고 우리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쪽에서는 이 접근 방식이 마르크 루비오의 인용문을 보면 수정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2024년 6월에 제시한 과제들은 그가 여러 번 강조했듯이 반드시 이행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단지 들어보세요. 자신을 문명이라고 생각하는 핵보유국의 외무장관이 국제사회에 자신의 입장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말입니다. 청소년 갱단에 관한 드라마에서 나온 범죄자 은호를 통해서 말이죠. 슬로보 파차나가 바로 오늘날 러시아 외교의 수준입니다. 가장 흥미로운 점은 러시아 해설자들조차 이를 알아채다는 것입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의 이 발언이 언급된 기사 댓글에는 한 번 한 말은 그대로 한다라는 표현이 바로 현대 러시아 외교의 수준을 보여준다고 쓰여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는 외교관입니다. 그는 러시아 전체를 대표해서 국제 무대에 나서는 주요 인물입니다. 그는 미국인들은 의리 없게 굴었다. 우리 같은 건달들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세르게이 라브로프는 자신의 비난 논리를 전개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러시아는 앵커리지 정상회담에 참석할 때 미리 전달받은 미국의 제안서를 가지고 있었고 그 제안서는 도널드 트럼프가 직접 승인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스크바의 주장에 따르면 무언가를 꾸민 것은 자신들이 아니라 미국인들이 계획을 가져왔고 자신들은 그것을 관대하게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라브로프의 또 다른 인용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번 이것이 우리의 제안이자 부분적 타협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타협안이라는 것을 받아들였고 아마도 어떤 합의든 불가피하게 타협의 요소를 포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는 키예프가 자신이 제안한 대로 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번역하자면 예를 들어 크렘린의 외교관들, 초인적인 라브로프가 도널드 트럼프가 직접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우크라이나를 압박해서 키예프를 항복시키겠다고 약속했다고 주장하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하지만 결국 해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의리 없죠? 라브로프에 따르면 남자가 말했다면 해야 하지만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문제는 합의가 아니라 실행 단계에서 생겼고 그 책임은 워싱턴이 졌다고 합니다. 러시아인들은 트럼프가 결국 키예프를 푸틴에게 양보하도록 만들기를 기다렸지만 트럼프는 이 임무를 제대로 해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술꾼 마샤 자하로바 대변인도 끼어들었습니다. 그녀는 아무도 30분 만에 갈등을 해결할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다고 비꼬듯이 말했는데 이는 어제 마닐라에서 있었던 라브로프와 루비오의 짧은 만남을 암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트럼프가 80번 넘게 24시간 안에 전쟁을 끝내겠다고 약속했고 앵커리지 정상회담을 높이 평가했지만 말만 해놓고 지키지는 않았다고 상기시켰습니다. 이제 어떤 합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공식적으로 앵커리지의 조건은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완성된 문서가 아니라 전쟁 종결의 기본 원칙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즉, 이것이 가상적으로 어떻게 보일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였습니다. 하지만 모스크바에서는 러시아와 미국 대통령이 이른바 앵커리지 공식에 합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 공식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돈바스 전체를 러시아에 넘기고 나머지 전선에서는 전선을 동결하는 것입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본인도 이전의 앵커리지 합의의 근간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을 포기하고 러시아가 점령한 모든 영토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전에 블라디미르 푸틴은 키예프에게 이 가짜 공화국인 도네츠크 인민공화국과 루안스크 인민공화국 그리고 자포리자와 헤르손주에서 우크라이나군을 철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블라디미르 푸틴처럼 이제 왜 루비오가 이것이 우크라이나에는 그때도 받아들일 수 없었고 지금은 더더욱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하는지 알겠습니다. 이 논리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전체 돈바스를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넘기고 법적으로 나토 가입을 포기하며
영토 상실을 인정하라는 제안을 받았던 셈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단순히 휴전을 대가로 한 것이었고 러시아는 자신들에게 편할 때까지만 그 휴전을 지킨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러시아인들에게 처벌이 없다는 점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구조가 무너진 겁니다. 트럼프가 노력을 덜해서가 아니라 우크라이나가 항복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앞으로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정적으로 트럼프가 푸틴에게 정말로 키예프를 압박해서 항복시키겠다고 약속했다고 해도 애초에 그건 전망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키예프는 항복할 생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르게이 라브로프가 트럼프에게 하는 불만은 결국 한 가지로 귀결됩니다. 너는 키예프를 항복시키겠다고 약속했잖아. 그런데 키예프를 항복시키지는 못했잖아.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일론 머스크가 크렘린의 입장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입장을 가지고 정보 공간에 등장합니다. 억만장자 일론 머스크는 세르게이 라브로프의 주장을 받아들여 서방에 전한 셈입니다. 이코노미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뉴욕 내부도지의 편집장에게 일론 머스크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에 양보하지 않는 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일론 머스크의 인용문입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평화를 지지해왔습니다. 몇 년 전 저는 이 문제에서는 정말로 러시아에 일부 양보를 해야 한다고 썼습니다. 이것이 제가 러시아 편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저는 단지 현실적이었을 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은 아무 성과도 없이 수년간 죽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예측이 결국 맞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잘 들어보세요. 일론 머스크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자신을 짜증나게 한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협상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전쟁터에서 고통받고 있을 때도 태어난 외교관들입니다. 이 부분은 동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해 주세요. 인용문입니다. 오만하게 모스크바가 해방된 영토를 떠나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인용문이었습니다. 바로 이 표현에서 잠시 멈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해방된 영토. 이건 문자 그대로 러시아 선전의 언어입니다. 점령된 영토도 아니고 빼앗긴 영토도 아닙니다. 바로 해방된 영토라고 일론 머스크가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일론 머스크는 자기가 어떤 언론을 보는지 딱 들켜버렸습니다. 즉,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며 막대한 양의 세계 정보가 오가는 소셜 네트워크 X의 소유자인 일론 머스크가 공개적으로 우크라이나 도시들에 대해 크렘린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로 의미심장한 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일론 머스크는 별 생각 없이 해방된 영토라고 했습니다. 그는 늘 이런 러시아 선전을 읽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게 굳어져 버렸습니다. 이건 마치 어떤 사람들이 돈바스에서가 아니라 돈바스에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누가 돈바스에 라는 표현을 쓸까요? 러시아인들입니다. 돈바스에 라고 반복하는 사람들은 그 선전을 계속 접하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이코노미스트지는 일론 머스크와의 인터뷰를 게재하며 그가 지난달 잠시 세계 최초 트릴리오네어가 됐음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감정적으로 쓴 우연한 트윗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니요. 이것은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러시아 국영 언론들은 이미 이 발언을 모든 뉴스에 인용해서 퍼뜨렸습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점령된 우크라이나 영토를 해방된 지역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냉정하게 상황을 분석해 봅시다. 보세요. 어떤 구조가 형성되고 있는지. 크렘린은 오랜만에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도널드 트럼프 본인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사실 크렘린은 그에게 기대를 걸고 있었죠. 이것은 모스크바의 계산이 통하지 않았다는 신호입니다. 트럼프는 우크라이나를 앵커리지, 공식에 따라 압박하지도 그렇게 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렘린은 이제 책임자를 찾기 시작하고 미리 우리는 협상할 의지가 있다는 내러티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이 물러난 것이고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트럼프가 의리 없게 행동했다는 식입니다. 동시에 라브로프는 같은 인용문에서 핵심 발언을 했습니다. 2024년 6월에 푸틴 대통령이 내린 과제들은 반드시 이행될 것입니다. 즉, 어떤 요구도 포기하지 않고 어떤 타협도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타협점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단지 다른 방법으로 똑같은 결과를 얻는 것입니다.
여기서 서방 전문가들의 분석이 흥미로운 대조를 보여줍니다. 랜드 연구소의 러시아 및 유라시아 부소장인 세뮤얼 차랍은 파이낸셜 타임스에 기고한 칼럼에서 전쟁이 이제 실제 협상을 시작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으며 유럽 국가들이 이 기회를 활용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썼습니다. 즉 그의 핵심 주장은 이렇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현재 강한 위치에 있으며 이 점을 협상 테이블에서 활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차랍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힘을 느꼈으며 실제 협상에서 더 큰 유연성을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차랍은 지금 당장 외교적 절차가 없다면 우크라이나의 상대적 입지 개선이 휴전이 아니라 오히려 추가적인 갈등 구조나 전쟁 장기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확신합니다. 즉, 문제는 이 압력이 협상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조건으로 말이죠. 아니면 크렘린이 단순히 시간을 끌면서 적응할 시간을 벌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말씀드리면 랜드 코퍼레이션과 세밀 차랍 모두 의문점이 있습니다. 특히 세뮤얼 차랍은 때때로 친러시아적 발언을 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정보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즉, 크렘린이 러시아 영토에 대한 포격을 잠시 멈추려는 것 아닌가 하는 점에서 말이죠. 크렘린이 마치 우리는 협상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식으로 보여주려는 것은 아닌가요? 하지만 제발 러시아 도시들에 대한 포격만은 중단해달라는 식으로 말이죠. 러시아인들에게도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방송을 보고 있으니까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는 한때 공개적으로 기억해보세요. 5월 9일 이전이었는데 공개적으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도시들에 대한 상호 포격을 중단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푸틴은 어떻게 했나요? 거절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는 양국의 에너지 시설에 대한 포격을 중단하고 휴전 체제를 선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즉, 러시아가 우리 발전소를 공격하지 않으면 우리도 정유 공장을 공격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푸틴은 어떻게 했을까요? 거절했어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는 공개적으로 현재 교전선에서 전투를 중단하고 전선을 동결한 뒤 협상을 시작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어떻게 했을까요? 물론 거절했습니다. 결론은 여러분이 직접 내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모스크바 트랙과 별개로 우리에게 더 중요한 두 번째 트랙이 진행 중입니다. 젤렌스키는 미국 방문을 준비 중임을 확인했고 미국인들이 전쟁을 끝낼 몇 가지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공유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화에 앞서 7월 22일에는 트럼프의 특사인 스티브 비트코브와 제러드 쿠슈너와의 대화가 있었고 우크라이나 측에서는 당연히 젤렌스키, 키릴 부다노프, 세르게이 키슬리차, 루스템 우메로프가 참여했습니다. 또한 7월 23일 미국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인 엘브리지 콜비의 발언도 주목할 만합니다. 인용하겠습니다. 트럼프는 우크라이나의 평화에 진심으로 관심이 있으며 지금이 러시아가 갈등을 끝내기에 가장 적절한 시기입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미국은 미래의 평화 협정이 신뢰할 수 있고 실현 가능하도록 구조적인 조건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의 미국 방문과 미국인들이 어떤 계획을 내놓을지에 대해서는 오늘 늦은 저녁에 이 유튜브 채널에서 별도의 자세한 영상을 제작해 올릴 예정입니다. 분석할 내용이 확실히 있으니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이 유튜브 채널을 꼭 구독해주세요. 결론입니다. 라브로프와 루비오가 마닐라에서 협상에 실패한 후 크렘린은 도널드 트럼프를 공개적으로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라브로프는 러시아의 양심이 깨끗하며 남자가 말했으면 남자가 지킨다는 원칙에 따라 행동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합의가 무산된 것은 키예프를 압박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실패한 워싱턴의 잘못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동시에 일론 머스크는 공개적으로 서방에 모스크바에 양보할 것을 촉구하며 우리의 우크라이나 점령지를 해방된 영토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이낸셜 타임스의 분석가 렌트는 크렘린이 원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는 강하기 때문에 바로 지금이 협상 테이블에 앉을 때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힘의 우위에서 해야지 항복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결론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가 무슨 남자다운 약속에 대해 이야기하고 일론 머스크가 양보에 대해 이야기하는 동안 실제 대화는 전혀 다른 트랙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젤렌스키는 워싱턴으로 날아가서 그곳에서 미국의 계획을 전달받을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바로 그곳에서 이 전쟁이 어떻게 끝날지 실제로 결정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을 줄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결론에 이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안녕히 계세요.